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오라마 TV의 작품 감상실. 우리 그 지난 7월인가요? 그 타미야에서 나온 M36 박스 오픈하면서 작품 감상실을 해보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10개월 가까이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타미야에서 새로 나온 M36은 포탑의 형상과 크기가 기존 제품들과 달리 확연하게 정확하기 때문에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멋있게 만들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공개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뭐 그동안 만들어 놓은 게 많았어요 사실은. 근데 뭐 새로 뭐 몇 개 만들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좀 갔고요. 그런데 대전차 자주포라고 하는 차종은 언제 처음 나왔나요? 뭐 언제 처음이라기보다는 2차 대전 이전에는 뭐 어차피 제대로 된 탱크도 별로 없었고 장갑도 얇으니까 뭐 대전차 총 같은 걸로도 충분히 그 커버가 가능했었는데, 이게 이제 2차 대전이 되고 나서 대전차 포가 점점 이제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커지다 보니까 이거 이제 기동력도 부여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 이제 어 장갑 차체에다가 대전차 포를 얹은 이런 자주포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 대부분의 그 대전차 자주포다 그러면은 그 회전 포탑이 없는 그런 그 소위 말하는 우리 그야말로 자주포죠. 그걸 얘기를 하는데, 요 미군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이게 좀 보시다시피 좀 회전 포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외관이 완전히 틀린 거죠, 다른 나라하고는요. 그럼 미군의 대전차 자주포는 어떠한 역사가 있습니까? 음, 독일군이 전격전을 이제 아주 잘 하고 나서 보니까 이 전차 부대를 좀 상대를 할 부대가 또 따로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 탱크 디스트로이어 베탈리언, 네. 그러니까 대전차 대대를 만들었어요. 사륜구동 차에다가 뭐 대전차 포를 얹었다든가, 북아프리카에서는 M3 하프트랙에다가 75mm 포를 얹어서 사용하고 등등 했었는데, 이게 다 좀 만족스럽지 못하다 보니까 장갑 차체, 셔먼 전차의 차체에다가 이제 대전차 포를 탑재하게 됩니다. 정확히는 셔먼 전차의 차대를 활용해서 장갑을 얇게 경량화한 것인데요. 그래서 셔먼 전차가 당시에 75mm 포였는데, 요거 이제 장포신 76mm 포를 탑재한 M10 대전차 자주포가 이제 본격 말하자면 이 전장궤라 그러죠. 궤도식 대전차 자주포로는 이제 처음 나온 것이죠. 네. 그다음에 좀 잘 쓰다가 화력을 대폭 강화한 것이 M36. 그다음에 그 중간에 기동성에 특화된 무지하게 빠른 그런 이제 M18 헬캣이라는 대전차 자주포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M10, M18, M36 요 세 가지가 제일 많이 쓰였어요. 네. 근데 M36 같은 경우는 이제 90mm 포를 달았으니까 좀 굉장히 좀 화력이 강해가지고 거의 뭐 전차처럼 사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944년 6월 디데이 이후에 유럽 본토에서 나치 독일의 중장갑 맹수들을 제압할 M26 퍼싱의 개발이 늦어지는 바람에 M36을 전차처럼 쓰느라 피해도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작품들을 쭉 갖고 왔는데 등장 연도별로 한번 볼까요? 예. 자, 처음에 저 아카데미제 M10 대전차 자주포. 이거 대체로 AFV 클럽하고 비슷한 시기에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그 AFV 클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정밀하고 좋다. 아카데미는 좀 그런 면은 없지만 뭐 만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다만 요 아카데미의 그 문제가 뭐냐면은 요 셔먼 궤도가 약간 좀 얇아요. 좁아요, 이게. 그걸 좀 만들 때 스프로켓을 좀 이렇게 넓게 붙인 다음에 이제 기존에 뭐 별매 궤도 같은 걸 붙인다든가 이제 이렇게 해서 저는 만들었었는데,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뭐 평범하면서도 뭐 그냥 뭐 괜찮은 키트입니다. 예, 그래서 그냥 무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근본적으로 일단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런 면이 아주 메리트가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건 제가 한 만든 지 10년 넘은 것 같아요. 저 전쟁터 사진을 보면은 덕빌이라고 왜 끝에 하나 더 붙이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M36, M10 차체가 이게 아래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걸려요, 이게. 요렇게 된 부분에 위는 약간 남겨야 돼요, 이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작업하기가 쉽진 않은데, 요건 이제 보면은 약간 남아 있잖아요, 그죠? 네. 요게 요렇게 만드는 게 정석입니다. 확 깎아내면 안 된다. 확 깎아내면 안 돼요. 예. 근데 뭐 몇 개 하다가 좀 실수한 것도 있더라고요. 완전히 다 깎아내가지고. 아무튼 뭐 그렇게 만들었고요. M10 같은 경우는 뭐 별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음. 이게 보통 이게 처음에 이제 별이 있다가 이 독일군의 그 표적으로 금방 눈에 띈다 그래가지고 이 별을 이제 서서히 없애기 시작을 했는데, 이 M10은 유난히 좀 별을 좀 많이 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작품 잘 봤습니다. 네. 아카데미의 M10. 다음은 M10 아킬리스. 그래서 이 영국군에 공유된 차량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영국군에도 아마 M10이 전체적으로는 1000대 넘게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영국군이 저 76.2mm포가 이제 판터나 티거를 상대하기가 좀 힘드니까 자기네들 그 17파운드로 주포를 이제 변경을 했어요. 네. 그래서 요 영국제가 아킬리스라고 부릅니다. 미군은 M10의 포로도 충분하다고 착각했다가 나치 독일의 맹수들을 만나고 나서 깜짝 놀라 17파운더를 뒤늦게 발주하는 바람에 쓰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 17파운드 포 부분 빼고는 뭐 다 똑같은데 이게 어쨌든 포신이 기니까 좀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이게 아카데미 키트가 되겠습니다. 요 저 AFV 클럽에서도 나오고요. 요즘은 이제 타미야에서도 나오죠. 네. 예. 근데 요건 아무튼 아카데미제입니다. 세 번째는 네 번째는 M10A1. 요건 타미야제입니다. 네. 그래서 요 M10 같은 경우에는 이 디젤 엔진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 셔먼으로 치면 이제 M4A2. 미군은 가솔린 엔진을 많이 사용을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M10을 이거 생산을 좀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따로 만든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지만 이렇게 저 가솔린 엔진 타입도 만들었어요. 여기 M10A1인데 다 똑같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요 엔진 그릴이 좀 굉장히 넓죠, 그죠? M4A3에 해당하는 요 엔진 그릴이에요. 디젤 엔진의 그릴은 폭이 좁고 냉각수 주입구도 있으니까 위에서 보면 차이를 알기 쉽습니다. 그래서 요 우리 전쟁터 사진을 보면 여긴 거의 안 나오잖아요. 전차가 워낙 높으니까요. 거기 보면 이제 마크가 이제 요 M10이냐 M10A1이냐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마크가 이렇게 나오지만은 M10 마크를 여기다 붙여도 알 수는 없다는 거죠. 요 영보 씨가 요 M36을 M36 B2로 개조를 하면서 엔진 데크가 있는 이 차체 상부가 남다 보니까 이걸 제가 여기다 이식을 해서 M10A1을 따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올리브 드라브에 좀 상당히 좀 웨더링이 좀 많이 좀 가 있잖아요. 예. 근데 사실 이게 제가 먼지 뿌린다고 확 뿌렸는데 너무 심하게 뿌려가지고 이렇게 막 지우다 보니까 이렇게 뒤로 좀 더 보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좀 실감 나고 좀 그렇게 됐습니다. 본의 아니게. 요 뒤에 제리캔은 저 개코에서 나온 그 제리캔이에요.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네 번째. 이것도 M10 요건 영보 씨가 만들었죠. 네. 2014년에 발매한 아카데미 키트입니다. 만들다 보니까 2016년에 나온 타미야 키트와 여러모로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부족한 점을 고치기보다는 여러 가지 디테일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요 궤도도 바꿨습니까? 대조군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좁은 궤도를 그대로 남겼어요. 그리고 M10은 디젤 엔진이잖아요. 그래서 냉각수를 넣고 있다는 설정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스카 제품은 물통을 열고 닫는 기믹이 있어서 사용했어요. 기관총과 탄띠도 아스카 제품입니다. 예광탄이 섞여 있도록 칠했습니다. 이게 독일군 제리캔인가요? 노랬겠다고 생각해서 둥켈 계프로 칠했는데요. 그게 아니고 그 영국군이 베꼈다가 유럽 전체로 퍼진 유럽식입니다. 어떻게 구별하나요? 독일군은 자기네 독일어 각인이 있죠, 거기에. 각인이 다 달라요? 예. 그럼 다크스톤으로 고쳐서 칠하겠습니다. 와. 요 오토바이는 어디 겁니까? 요거는 타미야 9판.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전차병은 M36에서 모셔왔어요. 예. 박사트를 참고해서 노르망디 상륙 당시에 마킹을 했는데 노르망디 지역 특유의 담벽과 덤불이 조합된 복화주 지형을 돌파하기 위한 현지 개조인 절단기를 설치했어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전차처럼 근거리에서 싸워야 할 일이 많았었기 때문에 막혀있는 구형 바퀴를 올려두었다는 설정입니다. 그다음에 요 M36으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M18 헬캣. 요 타미야제 M18인데요. 아무튼 요 M10, M36 중간에 하나 넣어봤습니다. 네. 이게 이제 비교적 신제품인데 요 M18 중에 뭐 제일 우수한 키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냥 스트레이트로 만들었는데도 굉장히 정교하고 좋습니다. 예전에 나왔던 AFB 클럽이나 이런 것보다 만들기가 쉬우면서도 또 결과물도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AFV 클럽은 그게 원래 요즘 나오는 제품들은 아주 정교하고 좋은데 그게 초창기 제품이다 보니까 틀린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유일한 결정판 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M18 헬켓은 요 장갑이 뭐 굉장히 얇은데도 교환비라 그러나요? 그게 제일 좋았다 그래요 이게. 최고 속도가 노상에서는 100km에 시속 100km에 가까웠을 정도로 초고속 전차를 했기 때문에 예. 치고 빠지는 전술로 교환비는 좋았다고 합니다. 역시 빠른 게 분명히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쏘고 도망가고. 예. 그리고 단순히 가벼운 것뿐만 아니라 이 미국 전차의 우수한 서스펜션 이런 것 덕분에 험지 주파 능력도 굉장히 우수했다.
그런 차종이 되겠습니다. 예. 자, 이제 M36으로 넘어가 보죠. 예. 그래서 요 첫 번째 타자는 M36B1. 이게 이제 90mm포가 워낙 강력하고 좋으니까 90mm 장비 M36을 더 많이 좀 달라라는 전선에서 수요가 이제 많다 보니까 일단은 그래서 M4A3의 차체에다가 M36 포탑을 달아서 M36B1 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급거 공급을 하게 돼요. 예. 이게 실제로는 한 300대인가요? 그 정도밖에 안 만들었죠. 근데 M4A3 셔먼 차체잖아요. 그러니까 방어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기존 M4A3와의 차이라고 한다면 요 안테나가 요 앞으로 내려왔고요. 네. 그다음에 요 뒤에 그 트래블링 록이라 그러나요? 포신 고정 장치가 있고 요 앞쪽에 있는 포신 고정 장치는 없어졌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게 차이가 있고 요거는 차체는 요거 예전에 만든 거기 때문에 요 타미야제 M4A3를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포탑은 AFV 클럽제 포탑을 이제 여기다 얹었습니다. 그렇다면 키트를 두 개를 잡았다는 얘긴데 예. 단품으로 나오는 키트가 또 있지 않을까요? 그 당시에 이탈랠리에서 여기 나온 게 있었어요. 근데 좀 별로 좋지가 않았죠. 그래서 그랬고 그다음에는 요즘 아카데미에서 그래도 몇 년 됐죠, 그래도. 그래서 요 M36B1이 또 발매가 됐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게 아마 그것도 만들면은 뭐 이거보다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다음. M36B2 이것도 한 10년 넘었어요. 이것도 10년 넘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거의 뭐 대한민국 최초 유일 E9 서스펜션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아.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작품인데 자, 하나하나. 예, 차체는 아카데미제고요. 예. 포탑은 AFV 클럽제고 요 포신은 아카데미제. 그다음에 역시 옆에 이게 잘라내 가지고 이걸 E9 서스펜션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 EG8라고 있잖아요. 셔먼에 그 궤도 넓은 거. 네. 그게 사실은 기동성도 좋고 그리고 이 차체가 안정감이 있으니까 이 명중률도 높다 그래요. 그럼요. 예, 명중 높은데 이제 거기다 이제 쭉 사용을 하고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셔먼 시리즈도 이걸 좀 달고 싶은데 너무 돈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애초 대전차 자주포는 주력 전차의 생산에 영향이 없도록 싸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M10은 포탑을 손으로 돌리는 방식이었을 정도였거든요. 고성능 신형 서스펜션은 미군의 주력이었던 M4A3에 몰아줬습니다. 그래서 요 서스펜션을 이제 약간 좀 밖으로 이제 밀어가지고 그다음에 덕비를 양쪽으로 붙여서 이제 폭을 넓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게 E9 서스펜션인데 애초 의도는 이제 일단 자주포부터 그다음에 75mm 포 장비 셔먼에도 이걸 달기로 만약에 전쟁이 계속됐다고 한다면 이걸 다 달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 사진을 보면은 요 E9 서스펜션을 단 것이 M36 그다음에 M7 프리스트 있잖아요. 예. 고기도 좀 있고 그다음에 75mm 포 셔먼은 이걸 달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개수를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다른 게 사진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근데 그건 이제 대전이 끝나니까 이제 끝이 난 거죠, 그야말로. 그래서 이게 한 10년이 뭡니까? 한 10몇 년 된 것 같은데 대한민국 최초 유일 제가 만든 E9 서스펜션의 M36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궤도는 어디 건가요? 이게 궤도는 그 당시에 파는 게 AFV 클럽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달고 AFV 클럽에 있는 덕비를 두 세트를 장만을 해서 옆에 달았죠. 즉 궤도도 두 세트를 잡았다. 네, 이거 돈 많이 들었습니다. 예. 네, 훌륭한 작품 잘 봤습니다. 예. 그 다음은 요 타미야 신제품 M36입니다. 네. 예, 그래서 요거는 좀 다른 이 올리브 드러버가 좀 너무 이제 많으니까 요건 동기로 칠해봤어요. 서스펜션에다가 이제 눈을 좀 많이 붙였는데 요건 타미야의 그 디오라마 텍스처 있잖아요. 거기 눈을 갖다가 이제 막 사정없이 발랐습니다. 그다음에 요런 건 뭐 이제 녹이 금방 쓰니까 녹슬은 효과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 녹이라고 하는 러스트색을 많이 발매를 하잖아요. 근데 그걸 칠하면은 뭐 딱히 이렇게 마음에 드는 게 잘 없어요, 보면. 그래서 요건 솔직히 칠하고 나서 기억이 안 나는데. 처음에 러스트 기본색을 칠하고 그 위에 좀 이런 주황색 비슷한 걸 이제 얇게 발랐습니다. 그랬더니만 이제 좀 뭐 그런 대로 뭐 녹 색깔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참고로 화려하게 칠한 녹슨 그라우저는 트랙에 덧붙이는 스노우 체인 같은 것인데요. 신형 서스펜션 대신에 값싸게 험지 주파 성능을 조금이라도 높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셔먼에 없이 꼭 이게 M36, M10에만 있는 건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전문가분들의 코멘트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M36 대전형. 타미야 신제품 M36과 같은 형식의 키트입니다. 최신 키트에 비교당하지 않도록 디테일을 많이 손봤는데요. 캔버스 지지대를 펼친 상태로 만들고 예비 총열도 거치했습니다. 서스펜션과 궤도도 정확한 비율을 갖는 것으로 바꿨어요. 아카데미 M36은 전면 기관총 장착 형식도 선택할 수 있고 주포도 3종이나 들어있습니다. 키트 하나로 4가지 파생형을 만들 수 있죠. 완전 개꿀입니다. 전면 기관총 차대는 완전히 새로 만들어야 하니까 다음으로 미루고 주포는 서로 바꿀 수 있도록 폴리캡을 심었습니다. 타사 포화도 바꿀 수 있도록 맞췄어요. 포를 바꾸기만 해도 대전, 초중, 후기 특정 시기를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대전형은 머줄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예전에 요 처음 AFV 클럽하고 나왔을 때 AFV 클럽은 엔진 데크가 잘못돼 있었고, 그래서 아카데미 거 대전형을 제대로 만들려면 아카데미 걸 쓰는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 궤도가 붕 뜨지 않도록 공을 들였는데 얼마 되지도 않는 사이드 스커트 때문에 가려지길래 앞부분을 조금 잘랐습니다. 그라우저를 장착하지 않은 곳에는 구멍을 뚫었고요. 여기저기 공을 많이 들였어도 색칠하고 나면 알아보기 어렵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공작 내역조차 잊어먹기 마련이라 아쉽습니다. 다들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M36B2. E9 서스펜션 개수형. 네. 우리 군 최초의 탱크였습니다. 그런데 키트가 없잖아요. 오죽하면 6.25를 잊혀진 전쟁이라고 하겠어요. 방금 보았던 국내 최초의 E9처럼 여러 키트를 합쳐서 만들 때 최신 타미야 키트와 3D 프린팅을 활용해서 더 디테일하게 만들었습니다. 예. E9 서스펜션은 구형 서스펜션과 차대 사이를 4.5인치 연장함으로써 덕비를 궤도 양쪽에 설치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E8 서스펜션에 쓰는 광폭 궤도의 대용이 됩니다. 꽝 대신 닭인 셈이겠죠? E8 서스펜션은 새로 만드는 M4A3에 적용하고 E9은 유럽 전선의 셔먼 전차들을 야전에서 개량하라는 생각이었나 봐요. 하지만 야전 개량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포기하고 때마침 재생산 중이던 일부 차종들에 적용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서는 IS-3와 같은 소련의 신형 전차에 자극받아서 셔먼을 버리고 신형 전차를 개발하게 됨으로써 E9 서스펜션도 퇴장하게 됩니다. E9 서스펜션은 기성품이 없어서 양덕이 공개한 3D 모델 데이터를 구해서 출력했습니다. 아스카 셔먼용이라서 타미야에 맞추려고 애썼습니다. 궤도 역시 기성품이 없다 보니 키트 2개를 잡아야 했고요. 배연기 달린 포는 아카데미에서 가져왔고 다른 포랑도 바꿀 수 있게 했습니다. 자, 이상 M10, M36 10개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저 부록으로 우리 저 김호준 작가께서 만드신 작품도 넣어봤으니까 함께 같이 보시도록 하시죠. 네, 그럼 저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 저희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